이 과제물 아닌데? 이 과제물인데? 이 과제물이요. 이 과제물이요. 이 과제물은 슬라이스를 활용한 과제물입니다. 슬라이스예요.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옵셋 120 70 55 트림 여기는 중심선이고 나머지는 조인. 그러면 이렇게 평면으로 봤을 때 중심과 사각형 모습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돌출 높이가 100mm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100mm. 근데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십자선을 복사할 겁니다. 이 위에도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십자선이 이렇게 위아래 두 군데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슬라이스입니다. 중심점은 여기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꼭지점을 향해서 슬라이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슬라이스 객체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이 어디냐면 여기 교차점이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때는 그 반대. 다시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때는 반대. 모양 자체가 이상하죠? 그냥 믿고 갑니다.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때 반대. 다시 한번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때 여기. 어떤가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모양 만들어지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 슬라이스 4번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라이트 뷰에 여기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이 삼각형이요. 제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평면에서 자, X라인 자, 이렇게요. 그리고 평면을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치 프로퍼티스 탑이요.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탑을 이렇게 돌린 겁니다. 원래는 탑이 이렇게 생겨야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 삼각형을 그리려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탑을 돌려버린 거예요.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평면을 회전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옵셋 10mm 그 다음 30mm 그 다음 트림 로테이트 24도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24도 다시 로테이트 마이너스 24도. 자, 필렛 자, 요렇게 세 개는 실선입니다. 자, 위에 트림하고요. 바닥에서부터 10mm 올라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바닥에서 10mm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30mm 옵셋하고 그 다음에 각각 114도인데 이미 옵셋하면 90도가 서 있죠. 그래서 24도 돌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삼각형의 위치가 바로 여기 77mm 여기 꼭지점에서
77mm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셋 77mm 이렇게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삼각형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otate 3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rotate 3D라는 명령어로 내가 로테이트를 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똑같이 rotate인데, 자, rotate 명령어는 기준 중심이 Z축입니다.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rotate 3D는 내가 이 중심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중심축으로 만들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여기를 중심축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렇게 rotate 3D는 사용자가 임의로 중심축을 만들어서 회전시켜주는 것, 그게 rotate 3D입니다. rotate 3D 선택하고 엔터. 자, 보세요. 지금 축의 방향이 제 엄지손가락 방향입니다. 그리고 감기는 방향. 그러면 중심축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중심축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플러스 방향이 생성되네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2포인트입니다. 여기 2포인트요. 그 다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중심축이 이렇게 잡힌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 자, 플러스 90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 아래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언두. rotate 3D 선택하고 엔터. 2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축의 방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자, 똑같이 플러스 90도입니다. 자, 어떤가요? 위로 일어선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번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다시 언두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얼라인이요. 한 것 같은데. 자, 얼라인은 세 점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요. 점 3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얼라인. 전체 다 선택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점. 그러면 와서 딱 붙는 거 보이시나요? 어이구야, 뭐가 잘못됐다? 온라인. 다른 데 가서 붙네. 다시 온라인. 중심점, 끝점, 다시 교차점.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우리 그 기와장 올릴 때 온라인으로 기와장 위치 맞췄죠? 마찬가지 그 온라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 보시죠. 돌출하기. 돌출하려고 보니까 여기 조인 안 했네요. 조인,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로 빼면 그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 과제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명령어부터 보도록 하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아니 폴리선입니다. P라인으로 그리겠습니다. P라인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P라인으로 그려보시죠. 폴리라인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선과 면이 수직이 되도록 잡아주시면 돼요. 자, 서클을 그리기 전에 UCS를 먼저 바꿀 겁니다. 폴라 트래킹을 쓰면 이거 축 없어도, 아니 기준점 없어도 그냥 이렇게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서클, 자, 반지름을 적당히 그려봅니다. 이렇게. 자, 그려보시죠. 돌출하기, 익스트루드. 이 원이 돌출합니다. 그죠? 이 원이 이렇게 돌출해요. 근데 여기 보면 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돌출 명령어에 패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패스가 경로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어레이 할 때. 어레이 할 때 경로 배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어레이 할 개체 선택하고 경로 지정하면 경로를 따라서 쭉 배열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여기 패스입니다. 패스. 패스를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그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번 과제물은 바로 이거예요. 기역자 모양으로 패스를 그려서 이 패스를 따라서 도형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는 단순히 돌출하는 것 외에 경로를 따라서 그 형태를 만드는 명령어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UCS 지우고 자, 그러면 플랜, 자, 렉탱글 0,0 400, 280. 자, 분해할까요? 옵셋 100mm. 필렛. 얘가 중심선입니다. 자,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보시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두 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인해 놔야 됩니다. 경로는 반드시 폴리선이어야 돼요. 경로는 반드시 이렇게 폴리선입니다. 자, 그러면 원이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둘 중에 한 군데는 있어야 되겠군요. 자, 또 하나, 얘가 하나 더 필요해요. 경로가 총 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를 복사해 놔야 돼요. 이거 카피해 놓을 겁니다. 자, 전체가 이런 모습이죠. 얘는 한쪽에다 이렇게 복사해 놓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이 빨간색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출하든 이렇게 돌출하든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할 건데 저는 여기다 작업할 겁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이렇게요. 폴라 트래킹과 오스냅 추적기를 사용하면 수직이나 수평 또는 Z축을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0, 그 다음 트림. 자, 프로젝트. 자, UCS인데 트림이 안되네요. 자, 커팅 엣지 지정하고, 아, 이게 얘가 지정이 안돼서 그렇군요. 라인. 그러면 프로젝트를 뷰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손쉽게 작업됩니다.
선마다 혹은 객체죠. 선이나 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자기의 UCS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도 태어난 고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얘가 이 선이 지닌 UCS, 이 원이 지닌 UCS, 이게 서로 다른 겁니다. 어느 정도 맞아야 트림이 일어나는데 이게 안 맞으면 트림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태에서 조인을 쓰면 얘는 스플라인이 됩니다. P라인이 아니고 스플라인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P-에디트를 쓰는 겁니다. P-에디트, 조인, 이렇게.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조인을 쓰게 되면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P라인이 아니고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특히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경우.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언더하고 P-에디트에 조인 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맞추어 보시죠. 자, 10분 쉬었다 하죠.
자, 좀 쉬셨나요? 자,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 이 과제물은 익스트루드가 아니고 레볼브입니다. 레볼브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만든 명령어입니다. 레볼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레볼브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것, 그걸 레볼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도형들이 전부 다 레볼브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어 보죠.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적당히 선을 띄웠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선을 하나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회전해야 할 객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축의 시작점, 축의 끝점. 그러면 시작점에서 축의 방향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렇게 도는 게 플러스. 만약에 여길 시작점으로 해서 여길 세컨점으로 잡으면 이렇게 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아까 로테이트 3D랑 거의 비슷해요. 자, 여기서 몇 도 회전할 것인지 360도 엔터. 그러면 자, 도너츠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UCS를 바꿀 겁니다. UCS 자, 원점 X방향, Y방향. 그럼 UCS 정면을 UCS로 세운 겁니다. 라인. 자, 이번엔 뭘로 해볼까요? 렉탱글로 해볼까요? 렉탱글, 레볼브. 그 다음에 자, 투포인트. 자, 회전하면서 형상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카스테라가 되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적당한 비례로, 사이즈 있으면 사이즈를 알면 사이즈대로 그리겠지만 모르니까 그냥 비례로. 자, 분해하고, 자, 라인,
얘를 플랜으로 놔볼까요? 라인 필렛 필렛 반지름 적당히 다시 라인 자 필렛 자 트림 전부 조인 스트레치로 조금 비례를 맞춰 볼까요? 스트레치 안 이쁘니까 비례로 제가 조금만 더 맞춰 봤습니다. 그 다음 옵셋 정말 조금 자 라인 여기는 아크 시작 끝 아크 시작 끝 자 이렇게 자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뭘까요? 뭐의 단면일까요? 컵의 단면이요. 자 축은 어디 써야 되냐면 여기 써야 돼요. 이렇게 레볼브 이거 조인 안 됐네. 조인 자 레볼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 과제물은 자, 똑같아요. 이 과제물은 반지름 70짜리인 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서클 0,0에서 반지름 70 이거 4분의 1만 필요합니다. 4분의 1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얘만 P-에디트로 조인합니다.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자 아이고 이런 자 레볼브요. P-에디트 조인 그 다음 레볼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선이 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두 점 클릭하고 360도 엔터 치면 바로 이렇게 반원이 바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UCS는 원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X라인 중심선에서 X방향으로 하나 이렇게요.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옵셋 25mm 자 라인 적당히 긋고요.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바닥에다 그려야 되는 겁니다. 조인합니다. 이렇게 바닥에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돌출하기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자 이렇게요. 얼마로 올라가냐면 40mm 그 다음 서브트랙트 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그려봐서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렉탱글 원점에서 원점에서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자, 옵셋 36mm 그리고 10mm. 네,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빼면 되네요.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 이 부분, 요만큼을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옵셋 36mm 그 다음에 10mm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옵셋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것보다 그냥 렉탱글을 이용해서 돌출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습니다. 여기서 서브트랙트로 다시 빼내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끝선에서 54mm, 옵셋 54mm. 자, 렉탱글, 자, 니어레스트.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지워도 됩니다. 익스트루드, 자, 돌출하기 20mm. 자, 이동하기 다시 20mm. 이거 빼면 돼요. 서브트랙트.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UCS 원점 X방향, Y방향, X라인 0도 90도, 옵셋 27mm, 그 다음 옵셋 58mm, 로테이트, 마이너스 28도. 자, 필렛 처리하고요. 자, 여기 선이 없네요. 자, 여기도 필렛, 조인, 돌출하기, 그 다음 서브트랙트로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다시 말하면 UCS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보면 자, 이 부분이네요. 여기가 이렇게 잘리겠네요. 그죠? 이건 챔퍼 쓸 겁니다. 우리 필렛 가지고 라운드 만들었었잖아요. 챔퍼도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챔퍼, 자, 먼저 뚜껑을 선택합니다. 넥스트. 뚜껑을 선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먼저 선택될 8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60이란 뜻입니다. 자, 오케이. 자, 챔퍼 디스턴스 80 엔터, 60 엔터.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80, 여기가 60. 그러면 한 번에 작업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챔퍼. 자, 지금 보시면 세로면이 선택됐어요. 그럼 47mm. 자, 47 엔터, 26 엔터. 다시 챔퍼. 자, 여기 옆면이 선택됐습니다. 여기 45예요. 자, 45 엔터, 15 엔터. 그럼 기본적으로 챔퍼 다 끝났네요. 자, UCS 원점 X방향, Y방향, X라인 0도 90도, 옵셋 5mm, 60mm. 네, 여기가 중심이죠. 반지름 60. 다만 이쪽은
35mm입니다. 그러니까 옵셋 35mm. 자, 위로 35mm 올려줍니다. 자, 트림. 나머지 네, 필렛.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자, 옵셋 11mm. 자, 선 연장하고요. 옵셋 15mm. 자,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필렛. 조인. 자, 보세요.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곡선이 많으면 이거 스플라인으로 들어가요. 언더. 피에디트. 조인. 네. 폴리선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돌출하기.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줘도 작업은 돼요. 자, 유니언. 자, 결합 끝났고요. 그 다음 다시 UCS 원래대로. 자, 렉탱글. 바닥에서 그릴 건데,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5, 아이고, 골뱅이 마이너스 75, 높이가 105. 이동하기.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X방향으로 마이너스 30, Y방향으로 18. 골뱅이 마이너스 30, 18. 돌출하기. 그냥 쭉. 아니구나, 40mm. 서브트랙트.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요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서브트랙트로 빼면 돼요. A 엔터, B 엔터. 자,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투상한 대로 모양이 나온 거 맞습니까? 어떤가요? 챔퍼를 쓰면 작업이 많이 편해지죠? 필렛 챔퍼를 솔리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